세계가 인정한 신의 직장부터 글로벌 유통계의 공룡 기업, 명문 축구구단의 공식 스폰서 은행까지 전 세계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그 이름, 외국계 기업. 해외 근무의 기회와 탄탄한 복지를 갖춘 외국계 기업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당신의 성공 취업을 위해 잡 정보센터가 준비한 11월 특집 가을의 전설, 외국계 기업편. 그 두 번째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특집이죠. 가을의 전설을 2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설은 바로 이제 빵빵한 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외국계 기업 마지막 날이 됐고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가 시작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네. 내일은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6 서울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32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방송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나 네이버 TV 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신 다음에 내일 박람회 참가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가는 방송 잡정보센터 오늘은요, 외국계 기업 중에서 외국계 금융기업 채용과 합격 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죠.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잘 익은 단풍처럼 저희 가을의 전설 2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금융기업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실 분과 함께 할 텐데 옆에서 굉장히 거친 숨을 내몰고 계시는 우리 미스터 뱅쌤, 커리어 칼리지의 유수환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뱅쌤 정말 오랜만인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달 좀 됐죠. 네, 네. 예. 우리 취준생분들이 제일 바쁜 시즌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도 덩달아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취준생들 중에 예. 수재자 중에 예. 잘 된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1차 면접 끝나고 이제 2차 면접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요, 쌤 두 분 다 커리어 칼리지에서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임송아 강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언제 봐도 반가워요, 그죠? 네. 참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 임성환 쌤의. 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 이번 하반기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국내 시중은행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은행이 이제 국민은행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지금 1차 면접을 거의 다 보고 이제 1차 면접 결과 발표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제일 늦게 시작했던 우리 농협은행 이 엊그제 서류 발표가 났습니다. 엊그제요. 꽤 된 것 같은데 되게 늦게 났네요. 이번 일요일 날, 내일 예. 모레인가요? 예. 이번 일요일 날 필기 시험을 봅니다. 논술 시험. 네. 예. 이번 주가 아주 뭐 전쟁 같은 한 주겠네요. 그렇죠? 네, 예. 국내 금융권도 올해 채용을 이렇게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외국계 은행 채용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뱅쌤도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셨죠? 아, 그래요? 예. 어디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게 이제 한미은행 그때 지금 당시. 이제 CT죠? 예, 한국시티은행. 네. 예. 그래서 거기서 5년간 인사 담당을 하고 그 이제 시티은행하고 통합할 때 한 1년간 제가 인사 담당을 하면서 결국 시티은행 인사 담당도 한 1년 담당을 네. 했었습니다. 제가 또 이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이 시티은행 아는 지인이 있어서 또 계좌가 있습니다. 예. 반갑네요. 물어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좀 두 뱅쌤께서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에겐 좀 더 효과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요. 외국계 은행하고 국내 시중은행 뭐가 다를까? 우린 똑같은 은행인데 일반인이 볼 땐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큰 것 중에 하나 조직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입니까? 예, 분위기 차이? 조직 문화가 외국계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식, 서구식 이런 성과주의 문화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그 근본 바탕이 돼 있고 우리 국내 시중은행들은 국내 은행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그 민간 은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국유 은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민간 은행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식 연공서열
이런 위계 서열 이런 문화가 이제 아무래도 조직 문화의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공무원식 조직 문화를 가진 한국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이 외국계 은행은 좀 성과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좀 인센티브 이런 거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외국계 은행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중은행들보다 인센티브 폭도 크고 그 금액도 좀 크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성과주의라고 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뭐 판다고 친다면 예. 그런 실적이 있겠지만 은행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는 그 각 은행별로 이제 나타내는 지표들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 KPI, 뭐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예. 핵심 성과 지표 뭐 이런 번역을 내부적으로 하는데 평가를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그리고 뭐 고객 유치, 아하.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단골이 예금 생길 유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큼 많은 유치가 됐는지 그런 예. 것들도 보나 봐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뭐 기업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예,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기업 조직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냉정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 외국계 은행하고 국내 은행하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라면 네. 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은행이 본점들이 전부 다 이제 외국에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한국시티은행, 제가 근무했던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본사가 있고, 뉴욕에 있군요. 예, 그다음에 우리 SC제일은행, HSBC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우리 그 한국에 있는 현지법인, 이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그 미션, 롤이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은행들이 우리 대부분 다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냐 외국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 그러니까 한국시티은행이나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점에 있어야 되는 이런 기획 기능,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하. 그 이제 본사인 미국이나 영국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는 이 기능이 없다라는 게 우리 그 외국계 은행의 좀 맹점일 수 있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에게는 좀 이게 더 아주 큰 수동적이겠군요, 우리가 예,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 아주 큰 차이고 이게 있고 없고가 아주 이제 조직에서 어떤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그렇네요. 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차이입니다. 그 그래서 본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기업 내에서 어떤 최고까지 자리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본사에 있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미비할 수 있겠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되게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외국계 은행들은 본사 위치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변방이라는 그렇군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예. 있죠. 알겠습니다. 네, 특히 뭐 채용 규모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채용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채용에서도 외국계 은행은 그 외국계 은행, 특히 이제 미국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식인데요. 이게 미국식 그 서구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제 그 인사정책, 채용 정책에 있어서 바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바이라는 바이 게 정책이. 사온다, 산다라는 바이. 거잖아요. 예, 바이. 근데 사온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경력직을 채용을 하거나 네. 스카우트 제도, 헤드헌팅 제도 이런 제도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보다는 뭐 이렇게 아래마름 뭐 헤드헌팅을 통해서 뭐 데리고 온다든지 예, 예. 그런 게 많겠군요. 그러니까 인재를 산다 이런 예, 뜻으로. 인재를 사오는 거죠. 네. 바이 정책.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내 은행들은 메이크 정책이라고 해서 바이와 메이크의 이제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메이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흰 도화지 같은 우리 신입 사원을 뽑아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이런 정책이죠. 그래서 인사 정책상 이런 정책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채용에서도 상당히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채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고 스카우트, 경력, 수시 채용 뭐 이런 그게 이제 직업들이 좀 본사도 많죠. 그렇고 브랜치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브랜치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한미 전 세계가 다 세팅도 그렇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그 지인들도 스카우트돼서 왔나? 그런가 봐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국내 구직자분들한테는 메이크 정책이 더 어울릴 테고 그렇다면 이거 오늘 이 시간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뭐 메이크도 아닌데 뭐 스카우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경력직이어야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거지. 아, 무조건 안 100%다 뽑는 건 경력으로 아니고. 뽑는 건 아,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경력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경력은 이제 그 우리 외국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직무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별로 그 어떤 빈 포지션이 있다 싶으면 그 빈 포지션에 2년차, 3년차가 필요할지, 5년차, 10년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수요 체크를 해서 그 딱 맞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오는데 뭐 짧게는 2, 3년차부터 뭐 크게는 10년차 이상 부장급 뭐 이런 매니저급도 충분히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죠. 예전에 그 컬투의 그 유행어처럼 그때 달라요 달라요. 이거군요. 그때 뭐 뽑을 그 부서마다 그 경력에 따라서 뭐 2년 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게 있겠네요, 그죠 보통? 큰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예, 그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계 은행은 주로 빈 포지션이 생길 때, 그렇군요. 그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이제 뽑아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채용이 이제 많습니다. 계속 노리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좀 외국계 은행이 그만큼 이제 들어가기 좀 그만큼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 그런 봐야죠.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권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이제 국내 은행에 더욱더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본사가 외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사와 또 소통을 하려면 영어 실력도 좀 필요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영어 실력, 영어는 있어야 되고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외국계 은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은 그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스펙 위주의 평가 그 지표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직장에서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말을 실제로 할 수 있냐, 실제로 소통이 되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능력 이거를 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토익 성적보다는 좀 실질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참 백쌤은 시티은행에서 5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영어를 잘하시겠네요. 지금부터 영어로 한번 어, 자신 있으신가요? 노땡스라고 하겠습니다. 노땡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어학 성적은 딱히 뭐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뭐 성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성적의 제한이 딱 이제 있진 않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계 은행으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그 유학생들이나 적어도 해외에서 뭐 파견 학생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경력만 봐도 꼭 성적을 보지 않더라도 영어는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영어로 영어 성적을 만들자면 토익 기준으로 봐서 한 800점 이상 정도가 되면 그리고 실질적인 소통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전혀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토익이 900인데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 토익이 900점 이상의 훌륭한 점수인데 회화가 아주 젬병이에요. 또 하나는 토익 점수는 없는데 예. 회화를 잘합니다. 예. 그럼 후자를 뽑겠죠? 당연히 후자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뻔한 질문을 드려서 어쨌든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어떤 그 스펙을 위한 스펙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네. 뭐 연수를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뭐 또 어학 능력 좀 출중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교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외 체류해서 어떤 그 대화 소통 능력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면접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좀 뭔가 또 열린 문화겠죠? 좀 뭐가 다르겠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면접도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들이 지금 면접을 상당히 복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성 면접도 보고 세일즈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팀 프로젝트 면접 뭐 이런 면접의 종류가 아주 되게 다양한데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복잡한 형식, 절차 이런 게 없고 이것도 이제 서구식 합리주의 그런 영향이라고 맞아요. 보여지는데요. 그냥 간단한 인성 면접 그것도 거의 뭐 테이블 앞에 두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티타임 하듯이. 예. 예. 그냥 면담 수준의 이런 면접 좋을 것 같아요. 위주로 이렇게 봅니다. 확실히 우리 뭐 국내 은행과는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우리는 좀 이렇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맞아요. 좀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준비할 게 많아 보이는데 특히 은행은 자소서부터 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지치게 한 경향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좀 경향이 예.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좀 더 채용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솔직히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뱅쌤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보자면 예.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봄으로써도 아 어떻구나라고 이게 A, B, C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늘 제 주관이 그런데 네. 그 생각이 뭐냐면 늘 이 좋은 취준생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면접의 종류가 여러 가지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면접관의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오늘도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해주시네요. 참. 네. 올 때마다 제가 지금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은행은 막 저번에 저희가 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면 신한문예, 뭐 국민문예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자소서 항목이 많고 분량도 길어서 네. 그 자소서 준비하다가 넉 다운 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 은행은 그런 면에서 서류 전형도 좀 간단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죠. 이것도 이제 계속 그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 거기에서 나오는 요인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서만 하더라도 사진, 뭐 전공, 학점, 학교 뭐 이런 게 심지어 과거에는 뭐 가족 관계, 뭐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이런 게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조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 불평등 사항 이런 게 지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계 기업이나 다 똑같지만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라고 하는 이 단순한 작업만 이제 하면 되는데 레주메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이력서, 지원서에 해당되고 커버레터가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 네, 이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적지 말고 많지 않고 예, 길게 적지 말고 간단하게 자기의 특징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예, 예. 네. 그렇게 그런 구조로 이제 외국계는 돼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 경력 같은 것이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가성비 높은 친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직무를 하기에 딱 맞는 사람, 그거를 보여다오. 그거를 보여주면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알겠습니다. 간단한 자세한 얘기 잠시 뒤에 하도록 예. 하고요. 네, 그렇다면 레주메와 커버레터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송아 쌤이 알려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레주메랑 커버레터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치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간단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주메와 커버레터 작성법을 간단하게 볼 텐데요. 먼저 레주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주메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 자격 요건, 그리고 우대 조건이 일단 채용 상태에서 이제 고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주의적인 서구 채용 방식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주메 작성 요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레주메에서는 학력을 일단 쓰실 때에는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이라든지 그런 최종 학력만 기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점만 간단히 적으셔야 될 텐데요. 보통 이 직무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 직무의 우대 조건이나 자격 요건에 써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어떤 본인의 이력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레주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레주메를 작성하실 때 글자 크기는 11에서 12 정도의 크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폰트는 조지아 폰트라든지 타임뉴 로만이라든지 아리엘체 같은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체로 해주시는 게 보기에도 편하고 뭔가 갖춰진 이력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주메를 쓰실 때에는 이게 한 페이지에 아주 작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한 페이지를 꽉 차게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작성된 폼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포맷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커버레터를 볼 텐데 커버레터는 쉽게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커버레터는 정말로 내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만 쓰는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고요.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것은
레터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중심에서 본인이 누구에게 설명한다는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어 누구누구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지 그 부처에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경력 위주로 본인의 역할만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이 찰 정도로 작성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문단도 두세 문단 정도로만 간략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간단한 커버레터 작성법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외국계 기업의 어떤 그런 레주메와 커버레터 작성 요령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국내 기업에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소화됐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직무 역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포장하기 위해서 국내 같은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뭔가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자괴감이 빠질 수도 있겠어요. 이거 본인의 어떤 역량 자체를 막 찾지 못한다면 상당히 그렇죠.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 국내 취준생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길면 긴 대로 어렵고 어. 짧으면 짧은 대로 어렵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이 작성 요령까지 알아봤는데 성과 보수나 급여 체계 이런 게 참 그 돈이 항상 얘기하지만 급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은 보통 많이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인사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내와 외국계 은행의 차이는 호봉제냐 연봉제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로 이제 차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외국계 은행은 뭐 호봉제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전부 다 이제 연봉제인데요. 연봉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성과에 따라 가지고 성과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공무원식으로 그 연공 수열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내 은행은 호봉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 호봉제라고 하는 게 급여가 연봉이 그 총 급여가 연차가 차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 이게 이제 호봉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급여의 차이 이것도 이제 성과주의라든가 어떤 조직 문화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연봉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고정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급여 그 연봉제 안에서도 고정급여는 있습니다. 연봉제의 구성이 연봉제는 이퀄 고정급여 플러스 변동급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정급여가 아무래도 국내보다 좀 더 낮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변동급여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센티브인데 이 인센티브가 폭이 더 밴드가 큰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 국내 은행이 이제 신입 회원들이 연봉이 한 평균 1년 차 때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고정급여 부분이 한 4천에서 4,500. 네. 그다음에 변동급여가 500에서 1,000 이 정도가 되는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1년 동안 받는 그 1년 차 때 받는 게 한 5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더라도 고정급여가 한 3,000에서 3,500, 변동급여가 2,000에서 3,000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급의 포션이 크군요. 폭을 늘려서 진짜 일한 만큼 더 줄 거다. 예. 안 하면은 요만큼만 받아라. 뭐 이런 개념이네요. 일을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면 더 줄게. 뱅쌤 그 시티은행 있을 때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원래 시티은행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한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은행이 끼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그 국내은행에는 호봉제였죠. 지금도 호봉제겠죠? 지금도 호봉제입니다. 네, 어쨌든 그 형님 많이 받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일 때문에 많이 받았다는 볼 수 없게 호봉제군요, 거긴요. 알겠습니다. 월마다 그러니까 이제 호봉제라는 게 그렇다면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이 월마다 급여가 좀 달라지고 이게 성과가 별로였다. 그러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계 같은 은행에서요. 경우는 외국계 은행에서 그 월마다 이렇게 그 달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이번 달에는 뭐 500만 원, 다음 달에는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뀌면 너무 이 변동, 그렇죠. 이게 예.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프리랜서도 변동이 너무 아니고. 크니까 이 좀 어떤 직장에 대한 조직 그 로열티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좀 길게 둡니다. 아하.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둬서 그 이제 실제로 외국계 은행에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연간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본인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어요, 그죠? 네, 개별적인 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필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예. 많이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받는데 그렇죠. 많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개인별 편차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 또 그 중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반드시 이제 스트레스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내 은행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좀 더 많지 않을까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외국계 은행에서 또 반면에 그 충분히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제공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결과적으로 프로를 원하는 거예요.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또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뱅쌤께서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이제 일들을 못 하고 놀는 것도 못 또 놀고 제대로 하면서 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뭔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걸 좀 선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은행과 비교했을 때 외국계 은행의 장단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장점도 분명히 많습니다. 네. 장점도 많은데 장점은 이제 성과주의, 또 합리성, 또 팀별,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과보다 내가 그냥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 성과 이런 것도 장점일 수 있죠. 네. 거기에다가 또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국내 은행들보다 외국이나 글로벌 경험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개인별 역량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아까도 이야기했던 업무적인 그 인센티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의 요인이 좀 상존합니다. 아까 스카우트 제도라든가 경력을 우선시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근속 기간이 국내 은행보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짧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조금 문화 자체가 조금 이질적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뱅쌤 말씀을 잘 듣고 어떤 본인의 스타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맞춰서 지원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시티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우리 뱅쌤은 외국계 은행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저희가 가장 익숙한 은행이죠. SC제일은행. 이거 좀 알아볼까요? 네. SC제일은행하고 이제 한국시티은행, 이제 큰 은행들이 HSBC은행 정도인데 SC제일은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은행장이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과거 제일은행 분입니다. 과거 제일은행 분으로 은행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다시 어떤 SC은행화 된 게 아니고 제일은행화 되는 이런 국내화. 시도를 그쵸.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네. 또 특히 우리 SC제일은행은 이번 12월 달까지 그 글로벌 인재 채용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제일은행으로 글로벌 은행으로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이번에 SC제일은행의 글로벌 인재 채용 이 과정을 한번 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직히 SC라고 붙어 있지만 그 인식에는 국민이나 신한처럼 제일은행. 국내 은행 같이 그냥 저는 맞아요. 느껴지는데 전형은 다른가요? 좀? 전형은 다릅니다. 전형은 SC가 스탠다드 차트드지 않습니까? 네. 외국계 전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외국계 전형에 준해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채를 진행하고 있진 않은 거죠? 예, 우리 그 국내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공채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글로벌 인재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외국으로 네. 나가서 근무할 친구들, 그다음 국내에서 근무하더라도 기업 금융이라든가 중요 부서에서 근무할 친구들,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의학 실력 이런 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지원자들 중에서 신입을 뽑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호봉제는 아닌 거죠? 지금 SC은행 그러니까 제일은행은 지금 연봉제로 다 연봉제. 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럼 예전 분들도 다시 바뀐 건가요? 예. 좀 적응이 덜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HSB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일반은행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지점이 많지 않아서 근데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요? 시티은행 같이? 그렇습니다. 예. HSBC 은행이 이제 영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인데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기업금융하고 개인금융 이 두 부분이 다 이제 같이 진출해 있다가 지금은 이제 기업금융 부분이 거의 철수를 하고 개인금융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 예. 네, 그렇다면 이 외국계 은행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그 외국계 은행 중에서 좀 큰 은행들,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HSBC라든가 CT라든가
그 SC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이제 채용 공고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SC제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네. 그 글로벌 이제 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국내 은행들처럼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공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시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그때 당시 지원하는 게 좋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 이제 또 외국계 은행은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계 은행, 외국계 기업에 대한 어떤 막연한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끝으로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예. 예, 우리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외국계 기업,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이제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때는 저는 국내 시중은행으로 간 거죠. 그 아, 한미은행은 한미은행이 있어요. 한미은행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국내 시중은행 있고 그래서 그 외국계 기업에 대한 로망이 나중에 진짜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로망이 실망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진짜 자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장단점을 잘 살펴서 본인 캐릭터가 외국계 은행 또는 외국계 기업에 맞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본인의 목표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체크를 하면서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말씀 또 이제 준비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예, 가장 좋은 거는 이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직장이 가장 행복한 직장인데 자기한테 맞는지를 이제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한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는 외국계 은행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좀 갖추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그 임성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레주메라든가 이런 자기의 스킬이나 직무 역량 그리고 의학 실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뱅쌤 말씀대로 나와의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곳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취준생 여러분들도 나와 잘 맞는 곳이 어디인지 좀 잘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 칼리지 류수환 강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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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